오디세이아는 신들의 회의로 시작됩니다. 포세이돈의 원한을 억누르고 오디세우스를 집에 보내는 방법에 대한 회의가 끝나고 아테나는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찾아갑니다. 아테나는 구원자들에게 시달리던 그에게 오디세우스의 동료였던 메넬라오스를 찾아가는 신탁을 내립니다.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를 찾아가거라. 그에게 너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그에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구원자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넣죠. 용기! 텔레마코스는 배를 구해 메넬라오스가 다스리는 스파르타로 향합니다. 이때 아테나는 멘토르라는 영웅으로 변신해 텔레마코스를 따라갑니다. 뿅! 날이 밝고 그들은 잠시 네스토르가 다스리는 필로스에 정박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네스토르의 환영을 받습니다. 텔레마코스는 그에게 오디세우스의 행방을 묻죠. 네스토르님, 혹시 저희 아버지의 소식을 알고 계십니까? 자네 아버지 소식은 트로이 전쟁이 끝난 이후로 들은 적이 없네. 나는 오디세우스와 반대쪽 항로로 갔거든. 그 대신에 다른 아카이아인들의 소식이라도 들려주겠네. 텔레마코스는 그에게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와 메넬라우스를 비롯한 다른 아카이아인들의 귀환 소식 그리고 아가멤논의 최후를 전해 듣습니다. 아가멤논은 죽었어. 그 후 날이 밝고 네스토르와 텔레마코스 일행은 아테나에게 제물을 바치며 잔치를 벌입니다. 와. 아테나 신이시여 저희의 제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십소서. 그날 밤 텔레마코스는 필로스를 떠나 메넬라우스가 다스리는 스파르타를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참을 여행한 텔레마코스는 스파르타의 라케다이문 협곡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메넬라우스의 집에서 환영을 받으며 잔치를 즐깁니다. 오시게. 어서오세요. 메넬라우스와 헬레네는 텔레마코스에게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서 터졌던 엄청난 공적들을 이야기해주죠. 오디세우스 대단했지. 거대한 목마 안에 숨자는 작전을 세울 줄은 나는 꿈에도 몰랐네. 맞아요. 그분이 트로이 성 안에 침투했을 때도 저 말고는 아무도 그 정체를 몰랐으니 말 다 했죠. 다음날 그는 텔레마코스를 찾아가 스파르타에 온 용건을 묻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에는 왜 온 거지? 구원자들에게 시달리던 저를 아테나 신께서 가엾게 여겨 신탁을 내렸습니다. 당신을 찾아가라고요. 텔레마코스가 대답하자 그는 화를 내며 자신이 알깁토스 섬에 갇혀있던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 집으로 돌아가던 메넬라우스와 병사들은 풍랑에 휩쓸려 알깁토스 섬에 오게 되었습니다. 섬에 갇혀 답답함을 느끼던 메넬라우스의 앞에 바다 요정이 찾아옵니다. 섬에서 빠져나가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도대체 왜 모르는 거지? 이래서 인간이란 참 신기한 종족이라니까. 숨을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고? 부탁이니 제발 알려주시오. 그는 바다 요정의 도움을 받아 바다의 신 프로세우스를 생포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바로 해변에 숨어 그를 기다리는 것이었죠. 그는 바위 사이에 숨어 프로테우스를 기다립니다.
빠바바바바밤. 곧 바다신이 나타나자 메넬라우스는 그를 생포했습니다. 너 맞히는 거야. 이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바다의 신세. 프로테우스가 밟아놓쳤지만 메넬라우스는 절대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메넬라우스를 이기지 못한 프로테우스는 그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털어놓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운명 그리고 형인 아가멤논의 죽음 같은 다양한 소식을 알게 됩니다. 방도 내가 아는 것을 전부 말해주겠네. 설라설라설라설라. 고맙습니다, 신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소. 혹시 제 형의 안부를 아시오? 네 형은 죽었다. 바람난 아내의 불륜 상대에게 처참하게 죽었지. 이럴 수가. 여기까지가 메넬라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죠. 한편 텔레마코스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진 구원자들은 텔레마코스를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텔레마코스를 죽이지?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은 무엇이니? 암살을 하자. 섬에 숨어서 암살을 하는 거야. 그들은 배를 타고 아스테리스라는 외딴 섬에 숨어 텔레마코스를 기다립니다. 배가 드디어 우리들의 주인공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신들은 오디세우스의 기항에 관련된 회의를 하고 신들은 오디세우스가 풍랑으로 고생하다가 파이아키스 쪽의 땅으로 건너가 금이 환영하리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칼립소를 찾아갑니다. 어? 손을 따라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녀에게 그를 해방시킬 것을 요구하죠. 칼립소, 지금 당장 오디세우스를 집으로 보내시오. 그는 매일 괴로워하고 있어. 제우스께서 내리신 결정이오. 어쩔 수 없죠. 지금 당장 그를 만나러 가겠어요. 그녀는 바닷가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오디세우스를 찾아갑니다. 한참 울고 있는 그에게 그녀는 이제 가도 좋다 말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섬에서 죽는 것인가? 가족들이 보고 싶다. 그렇게 보고 싶으면 만나러 가세요.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당신이 고향에 닿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지원은 다 해주겠어요.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잘 가. 오디세우스는 그렇게 4일간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뚝딱뚝딱.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그는 완성된 뗏목을 타고 섬에서 떠납니다. 그렇게 순조로운 항해가 지속되다가 포세이돈이 오디세우스를 발견합니다. 오디세우스? 내 아기를 죽여놓고 저렇게 태평하게 집에 가게 될 순 없지. 넌 못 지나간다. 그는 자기 아들의 복수를 하기 위해 오디세우스에게 큰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의 배를 산산조각으로 부셔버리죠. 다행히 살아남은 그는 그를 가엾게 여긴 바다 여신에게 불멸의 두건을 받아 그것을 쓰고 파이아키스 땅까지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난 이렇게 죽는 건가? 누구? 살고 싶다면 이 두건을 머리에 두르고 저기 보이는 땅까지 헤엄치세요. 이 두건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샤락. 결국 그는 포세이돈이 내리치는 파도를 이겨내고 무사히 파이아키스 땅에 도착합니다.
파이아케스 땅의 공주 나우시카는 빨래를 하러 강가에 갔다가 강바닥에 쓰러져 있는 오디세우스를 발견합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저기요 일어나세요. 여기가 어디요? 여긴 파이에케스 땅이고 저는 이 땅의 공주 나우시카예요. 오디세우스는 그에게 옷을 빌려달라 부탁하고 나우시카는 흔쾌히 수락하며 몸을 씻고 온 그에게 옷을 빌려줍니다. 나우시카님 혹시 저에게 옷 한 벌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파이아케스의 왕인 알키노스의 궁전으로 데려갑니다. 따라오십시오. 여기서부터는 갈라줘야 해요. 왕국에 이상한 소문이 들으면 안 되거든요. 중간에 나우시카와 갈라진 오디세우스는 변장한 아테나의 안내를 받아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가야 하오? 내가 도와줘야겠는걸? 뾰로롱. 뾰로롱. 제가 안내줄게요. 따라오세요. 아테나의 도움으로 궁전에 들어간 그는 파이아케스족의 왕 알키노스에게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위대하신 파이아키스의 왕이시여. 파이아키스의 왕이시여. 제발 제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알겠소. 일단 환영 잔치를 즐기며 이야기합시다. 알키노스는 그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하며 잔치를 즐기고 알키노스는 자신의 배를 자랑하며 그를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 줄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까지 온 이야기가 궁금한데 들려줄 수 있어? 알겠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파도를 맞고 배가 난파당했소. 그때 바다 요정이 도움을 준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였소. 딱한 사정이군. 하지만 걱정 마시오. 우리의 배는 절대 난파되지 않으니까 말이오. 다음 날 파이아케스족의 배가 출항을 준비하고 사람들은 배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기도하며 제전을 벌입니다. 와 무사히 가라. 그때 에우리알로스라는 사람이 오디세우스를 도발합니다. 너 못하잖아. 무리하기 짝이 없군. 도전에 응하겠소. 오디세우스는 화가 나 자신의 전력을 드러내며 원반 던지기 경기에서 압도적으로 우승합니다. 이야. 뾰. 와 졌다. 아니 경악하는 거 있잖아. 자 해프닝. 와 박수. 와. 그 후 제전은 축제로 바뀌어 분위기가 무르익고 가수가 노래를 부르던 중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목마로 트로이를 멸망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트로이가 멸망당했어. 멸망당했어. 오디세우스가 멸망당했어. 오디세우스가 멸망시켰어. 오디세우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펑펑 울었고 알키노스는 오디세우스에게 그동안에 그가 겪었던 일들과 그의 출신을 묻습니다. 도대체 왜 눈물을 보이는 것이오? 혹시 그대가 트로이 전쟁과 관련이 있어? 맞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그렇게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1막이 끝납니다. 아직 집에 못 나갔어요. 네, 1막에 저희는 스탠바이 하려는 잠깐 김치가 안 됐습니다. 1막에 이제 다 빼고. 주황색 다 주황색. 노란색이야? 이방이 노란색. 노란색 다.
잠깐만 나 대본 좀. 자, 스테프니 해프닝. 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알키노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무시무시한 돌풍과 더불어 거대한 파도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해주었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으로 키클롭스 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키클롭스 섬에서는 키클롭스 종족 중 폴리페모스라는 외눈박이 거인이 있었는데 오디세우스 일행은 폴리페모스 때문에 위기가 있었지만 잘 떠돌리면서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우와. 이야 빠세. 우와. 내가 잡히게 해봐라. 우와. 감히 내 눈을 찌르다니. 잡히면 죽는다. 우와. 뭐야? 어딨어? 어디? 저기로 갔나? 우와. 그 다음 오디세우스 일행이 찾아간 곳은 바람의 지배자인 아이올로스의 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한 달 동안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무사히 귀국하기를 바라며 아이올로스는 바람 주머니를 주었는데 이렇게 재밌었다.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자 여기 모든 바람을 담은 주머니요. 이 주머니에는 모든 사악한 바람이 담겨 있지. 절대로 이 주머니를 열어보지 마시오. 아 알겠습니다. 예, 가져가시오. 아예 감사합니다. 그 주머니는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을 불어서 바다에는 잔잔한 서풍만 불게 하여 배가 순항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10일째 되는 날 멀리 아른거리는 고국 땅을 보았습니다. 아른아른. 오디세우스는 긴장이 풀렸는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 드디어 고국 땅이런.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자고 있는 동안 동료들이 자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호기심에 자루를 열어봤습니다. 와, 이 자루는 보물 자루임이 틀림없어. 오디세우스가 자는 틈에 뺏어서 도망가자. 그러자 자루 속에 있던 바람이 모두 튀어나와 잔잔했던 바다의 물결은 거친 파도를 일으켜 배를 다시 아이올로스의 공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색깔 왜 이렇게 어울려? 아이올로스는 아이올로스는 신들에게 멸시받는 자를 도와주거나 안내할 이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신들의 미움을 받는 자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없어. 돌아가시오. 그렇게 오디세우스는 다시 출발을 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다다른 곳은 아이아이아 섬이었습니다. 그곳은 키르케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키르케는 음식과 술을 오디세우스 일행에게 주었습니다. 하하 맛있게 드세요. 하하. 이게 뭐야? 이게 얼마 먹어도 그냥 하지만 이 음식과 술에는 약이 섞여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은 자들은 모두 돼지가 되었고 그 장면을 목격한 한 병사가 오디세우스에게 이를 전했습니다. 아 말도 안 돼.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약을 먹어도 돼지로 변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내고 키르케에게 갔습니다. 대장님, 동료들이 낯선 여인이 준 음식을 먹고 돼지로 변해버렸습니다. 뭐라고? 리세우스는 헤르메스의 주인공. 결국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약을 먹어도 돼지로 변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내고 키르케에게 갔습니다. 여기 있네. 감사합니다. 결국 이렇게 내 놈 어디 있냐?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의 병사들을 풀어줍니다. 미제를 네가 알렸다. 안 돼. 뾰로롱. 뾰로롱. 들어갔구나. 감사합니다, 장군님.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1년 동안 키르케 섬에 있었습니다. 아 먹고 자고 마시고 쉬고 이게 인생이지. 꼭 돌아가겠다던 고향 이타케는 잊었습니까?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고 지금 당장 출발하지. 오디세우스 일행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은 하데스가 있는 저승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위대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기 위해입니다. 네, 신의 목소리가 들린다. 들었다, 신의 목소리를. 충고를 듣고 포세이돈 신을께서 네 귀향을 어렵게 하고 있다. 네가 포세이돈의 아들 키클로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지. 그러니 동료들만 잘 단속한다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충고를 듣고 저승에 있는 오디세우스의 어머니와 여러 망령들을 만났습니다. 뾰로롱. 어머니! 어머니! 호호호호호. 못 본 사이 더 젊어지셨네. 또 한참을 와서 다시 키르케의 섬 아이아이아에 도착했습니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얘기해주면서 충고를 해주었고 오디세우스는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제 말을 명심해서 들으세요. 당신은 제일 먼저 세이네레스 자매가 사는 섬을 지나갈 거예요. 누구든지 그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가까이 가려다가 바다에 빠져 죽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이네레스를 통과한 다음에는 두 갈래로 길이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프랑크타이 바위라고 지나가는 무엇이든 서로를 부딪혀서 가루를 내는 두 개의 바위이지요. 다른 항로는 스킬라라는 괴물이 있는데 그 괴물은 몸을 동굴 안쪽에 깊게 뿌리내린 채 머리를 밖으로 내어 눈 깜짝할 사이에 목을 빼들고 한 사람씩 낚아채 갑니다. 그리고 헬리오스의 섬에도 가게 될 텐데 그곳에 돼지를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키르케가 얘기해준 세이렌족이 사는 섬에 다가가게 됐습니다. 굿모닝. 키르케 덕분에 위기를 다행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아, 내 목소리를 듣고 지나치다니. 이번에는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섬을 지나간 스킬 안 나왔어. 스킬 안 나왔어. 하지만 스킬라라는 괴물이 오디세우스의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킬라는 오디세우스의 동료 6명을 낚아채갔고 오디세우스는 다행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와구. 다시 이번에는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섬을 지나가는데 키르케가 이 섬은 무조건 지나가라고 했고 소와 양은 절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섬에서 쉬고 가기를 간절히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잠깐 머무르기로 했고 절대 소와 양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장님 잠깐만 쉬다니까요. 안 먹어요. 그러면 동료들 키르케의 말을 따라 이곳의 소와 양은 절대로 먹지 말게. 안 먹는다니까 안 먹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이를 어기고 결국 헬리오스는 화가 나서 냠냠냠냠. 제우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냠냠냠. 오 제우스시여 제 소와 양을 잡아먹어 저들에게 1000번을 내려주시옵소서. 결국 동료들 때문에 오디세우스는 쓴맛을 보게 됩니다. 프로랑 쾅쾅. 그거 맞아? 그렇게 알키노스 왕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유래량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국 이타케에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고향이 보인다. 와! 와. 와! 아이 그거 그렇게. 그런데 갑자기 아테나가 나타나서 오디세우스 성에
구원자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구원자들이 네 집에서 네 재산을 마구 탕진하고 있다. 어서 가서 막아라. 예스 마스터. 그 후 아테나가 오디세우스를 노인으로 변신시키고 뾰로롱. 얍. 에우마이오스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에우마이오스라는 충신을 찾아가 보라. 알겠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에우마이오스에게 정체를 숨기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렸네. 아 여기 있다. 여기 그래. 그래서. 아니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군요. 아이 감사합니다. 한편 아테나는 자고 있던 텔레마코스를 찾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막의 내용입니다. 아 재밌다. 아니 이거 이번에 지금 빠진 거 있어. 여기 좀 빠진 거 있어. 천막이라도. 누가 예정했는데 자, 산막을 시작하겠습니다. 메넬라우스의 성에서 묵고 있는 텔레마코스에게 아테네가 찾아가 말했습니다. 너를 노리는 아니죠.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것이냐? 얼른 돌아가서 너의 재산을 탕진하고 어머니를 괴롭히는 구원자들을 제지하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음날 아침 메넬라우스에게 사정을 말하고 후다닥 고국으로 떠납니다. 메넬라우스님 미안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소. 급해 보이는 것. 꼭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네. 여기서부터 텔레마코스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정이랄 것도 없이 생각보다 수월하게 이타케의 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선량한 되뒤치기 에우마이오스에게 갑니다. 텔레마코스가 노인으로 변신한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한창 대화를 합니다. 아 그래서 어쩌고 오! 어쩌고. 이분은 누구십니까? 이분은 저 먼 곳에서 오신 나그네라네. 지혜 깊은 분이지. 그때 아테네 여신이 타이밍을 맞춰 오디세우스를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정체를 텔레마코스에게 친절히 말해줍니다. 뾰롱. 뾰롱. 내가 네 애비다. 그러나 역시 텔레마코스는 한 번에 믿지 못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모든 것을 설명하자 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게 됩니다. 아들아 보고 싶었다. 둘은 철저하게 작전 회의를 하고 구원자들이 바글거리는 궁전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오디세우스는 아테나의 도움을 받아 아까처럼 노인으로 변장해 침입합니다. 뾰로롱 뾰로롱 야. 에우마이오스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가는 도중 트로이 전쟁에 나가기 전 기르던 충성스러운 개가 너무 늙어버린 나머지 자신을 반기다 죽고 오 오랜만이구나. 지나가던 사람이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욕하는 짧은 시간 안에도 많은 일들을 겪으며 드디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이 에우마이오스 그 거지를 데리고 어딜 가나? 도와줘봤자 돌아오는 게 없을 텐데. 오디세우스는 일부러 거지 같은 행색으로 구걸을 하며 돌아다닙니다. 그중 성격 더러운 구운자 중 하나인 안토니우스는 오디세우스에게 아주 무리하게 행동합니다. 아니 이런 더러운 거지가 허허로운 성 안에서 귀한 집자들인 우리와 같이 식사를 하다니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닌가? 어이 거지
거지두면 둘이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맛있는 고기 덩어리를 주겠네. 오디세우스는 또 다른 거지와 싸워 이기며 구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힘을 과시합니다. 야, 그렇게 소동을 벌여서 페넬로페를 불러낼 수 있게 된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그리워하는 페넬로페에게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그 패널 승리가 어떻게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건 또 무슨 소용인가? 오디세우스는 언제 오는 걸까? 아, 소문은 페넬로페 여왕님이시군요. 힘내십시오. 오디세우스님은 살아계십니다. 장담컨대 보름 안에 돌아오실 겁니다. 힘내서 그때까지만 견뎌보십시오. 어머, 감사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다니 감동입니다. 감동받은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에게 만찬을 대접하기로 하고 밥을 먹기 전 발을 씻을 때 어리적부터 자신을 돌봐주던 유모가 멧돼지를 잡다가 생긴 흉터를 보게 되고 유모에게만 정체를 들키게 됩니다. 죽니? 내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남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사실 이렇게 줄거리를 듣다 보면 이 이야기로부터 수천 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집에 온 손님에게 아주 값비싼 금은 접시와 잔을 주거나 그냥 지나가는 행인에게 숙식을 베풀어 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요새는 프라이버시가 정말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만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싫어지죠.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이 오디세이아에서 나오는 내용과는 달리 우리는 손님이 선물을 사들고 옵니다. 집으로 찾아온 낯선 이방인을 따뜻하고 마음 깊이 환대하는 모습에서 우리 사회와 사뭇 다른 점을 보게 됩니다. 강요는 아니지만 이러한 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풀어봅시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없는 줄 알고 점점 더 무리해지는 구원자들을 복수하기 위해 아테네와 함께 일을 꾸밉니다. 아테나는 페넬로페에게 신박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뭘 알아요? 페넬로페는 구원자들에게 자신이 방금 떠올린 아이디어를 발표합니다. 패널을 너가 해줘. 왕년에 오디세우스가 다루던 활에 시위를 걸어 화살을 쏘아 바위를 부순 사람과 결혼하여 그에게 왕의 지위를 넘겨주겠소. 허나 이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요. 이 활은 지금껏 내 남편 말고는 다룰 수 있는 자가 없었소. 구원자들은 모두 열정적으로 달려들었지만 아무도 억세고 뻑뻑한 활에 시위조차 걸지 못했습니다. 뭐야 이거 왜 안 돼? 이거 불량품 아니야? 에이 힘 약해 빠졌긴. 내가 해볼게 비켜봐. 뭐야 왜 안 되지? 이거 진짜 불량품 아니야? 그때 오디세우스가 나서서 해보자 처음에는 설마 저 거지가 하겠어라고 의심도 안 하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연스럽게 시위를 걸어 마치 어린이 장난감 다루듯 가볍게 미션을 성공합니다. 그렇게 성공하자마자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오디세우스인 것을 밝히며 복수극을 시작합니다. 뾰로롱. 내가 없는 동안 나의 재산을 갉아먹고 지위를 위해 남의 여인을 꼬시려 드더니 내 손으로 직접 너희들을 사형에 처하겠다. 야차, 야차. 그렇게 되자 이타케는 난리가 나게 됩니다. 구원자들의 편에 선 사람들과 오디세우스 편에 선 사람들이 왜 죽였냐, 죽인 것은 당연하다 하며 같은 나라 안의 사람들끼리 매섭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왕이라는 사람이 구원자들도 자기네 백성인데 구원자들을 죽여? 아니지, 이건 죽여야 마땅했던 일이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그렇지만 아테나의 앞에서 모두들 미래를 위해 화해의 맹세를 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백날 싸워봤자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어. 화해하며 끝내자. 박수.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오디세이아라는 책의 내용인데요. 다들 어떻게 느끼셨나요? 2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긴 전쟁도 하고 괴물들과 악당들을 만나며 수차례 목숨을 위협당했던 오디세우스. 그러나 그는 집에 도착하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성장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전쟁에 끌려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온 오디세우스. 그 시간 동안 오디세우스를 기다려준 가족도 대단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아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을 이뤄낸 오디세우스를 기다려준 가족들도 대단하고 오디세우스도 대단하고. 오디세우스도 대단하고 멋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오디세우스가 죽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울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페넬로페의 정신력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역사반의 오디세이와 그림자 다큐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다른 의견. 네, 이거. 그건 나중에 나중에요? 그건 나중에 일단 이거 좀만 쳐볼게요. 여기가 지우가 안 들어. 이것저것 귀엽다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었고 각자의 이게 애드리브가 더해지면서 각자의 매력이 되게 돋보였던 것 같아요. 역사반 특유의 엉뚱하면서도 살짝 그 뭔가 뭔지 아시죠? 어쨌든 그런 느낌이 더해져서 네 어쨌든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되게 길 거라고 했는데 되게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사반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동지에는 끝을 맺게 되는데 이제 철학반과 사회반을 원래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이제 내일 아침에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있을 철학사회반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치는 곡 하나 부르고서 끝낼 텐데요. 어떤 곡이죠? 79번 밤이 깊도록. 79번 밤이 깊도록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깊어가는 겨울밤 모든 것이 잠든 이맘 나를 홀로 깨어 바람 소리는 내 맘이 깊도록 나는 누구인가 산 남은 길 멀다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잠이 오질 않네 외로운 한가득 이 세상에 그 누구가 내가 알아줄까 깊어가는 겨울밤 모든 것이 잠든 이가 나는 홀로 깨